네, 안녕하십니까. 투자전략부 한세현입니다. 오늘은 이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충전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 저희 투자전략부의 황재권 위원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다들 요즘 관심 많으시죠. 특히나 이제 최근에 보급이 많이 되면서 차량 자체뿐만 아니라 차량에 들어가는 각종 전장 장비나 아니면은 배터리 사업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도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EV를 많이 이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충전 시설의 편의성, 충전 시설의 이제 설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사전적인 그런 이 고려가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 전기자동차 보급과 함께 충전 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충전 시설, 이 충전 시설이 시장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 그 다음에 사업 모델 뭐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럼 시장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기차가 이제 올해 들어서 유독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2021년 판매량을 보시면 전년 대비 2배 정도 늘어났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리는 한 7천만 대 팔리는 이렇게 시장이고 700만 대 이렇게 팔리고 있는 시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 차량에는 한 9% 수준이지만 최근 점유율이 갑자기 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달 그 기사였죠. 블룸버그에서 고유가 때문에 미국 라이드쉐어, 우버나 리프트 이런 이제 차량 공유 서비스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전년 대비 186%가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하지만 이제 충전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전기차가 몇 대나 팔리느냐라기보다는 도로에 전기차가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느냐겠죠. 그래서 운행 중인 전기차 대수에 비례해서 전기차 충전기의 대수가 늘어나는 그런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1000만 대, 2000만 대 이런 것들은 좀 와닿지 않는 숫자라서 비율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전 세계 전기차가 한 1600만 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전체 이제 전기차 대수는 비율로 볼 때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대가 돌아다니면 그 중에 한 대가 전기차인 거죠. 그런데 이제 2025년이 되면 한 5% 수준까지 올라갈 거다. 즉 100대 중에 한 5대가 될 거다. 그 다음에 2030년이 되면 10% 초반에서 중반 한 100대가 돌아다니면 한 14대는 전기차일 거다. 이런 이제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충전기의 숫자도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충전기의 매년 늘어나는 비율도 연평균 한 30%가 될 거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기차가 이렇게 늘어난다면 앞으로 충전기의 숫자도 매년 30% 이상씩 증가하는 고성장 산업이 될 거다. 이런 이제 장밋빛 전망을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사업이 아무래도 이제 사업 진행이 초기 단계다 보니까 수익성에 대한 요구나 기대는 뭐 사실 다른 사업들보다는 좀 낮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수익성 확보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인들은 이제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그러면 이제 먼저 이제 충전기 하나당 수익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전기를 하나 설치했을 때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현 시점에서는 사실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급속 충전기라고 할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2천만 원에서 한 4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미국에서는 한 1억 정도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먼저 1억을 투자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왼쪽 그래프입니다. 1억 정도 투자가 들어간다. 한 8만 5천 불 정도 투자가 들어갔을 때 맨 처음에는 이제 부지 임대료, 그 다음에 전기 기본료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충전기 이용률, 충전량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실선으로는 1충전 시간을 저희가 표현해 드리고 있는데 충전 시간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초기에는 돈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두 시간 이상이라도 충전기가 가동이 돼야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완속 충전기 오른쪽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같으면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미국에서는 한 4,000불 정도 이렇게 이제 투자비를 잡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부지 임대료가 없는 걸 지금 가정한 경우인데요. 부지 임대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한 1시간 이상 이렇게 한 2시간 이상은 충전이 되어야 캐시플로우가 플러스로 돌아선다. 그리고 실제로 돈을 벌려면 그거보다 더 많이 충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이용률이 되겠고요. 그 이용률이 뒷받침이 되려면 전기차 대수가 많아져야 된다. 그 다음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고객이 충전을 잘할 수 있는 입지에 충전기를 위치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들이 다 맞아 떨어지면 중장기적으로는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리하면은 일단 이제 가장 키 이슈는 이제 얼마나 이용 시간, 충전 시간, 사용량, 즉 이용률을 많이 이제 확보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사업의 사이트, 그러니까 부지 확보나 아니면은 이 이용객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대 조건을 확보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예, 정확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충전기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고 그다음에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들도 많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다음 슬라이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많이 보시는 게 이제 완속 충전이냐 급속 충전이냐 이걸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에 말씀드리기 앞서서 먼저 충전을 어디서 하실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전기차가 있다고 하면 충전을 어디서 할까요? 가장 쉽게 충전할 수 있는 장소는 바로 집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고객들은 전기차를 사시면 집에서 가정용 전원이나 가정용 충전기로 충전을 하는 게 가장 편안하겠죠. 그래서 집에서 전기차를 다 충전을 하고 도로를 주행하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일 겁니다. 시장 예상에도 향후 이제 전기차 시대가 되면 한 70%는 집에서 완속으로 충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속 충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자동차나 핸드폰에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는 직류 전원을 사용을 하죠.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에 집에서 저희가 사용할 때는 교류 전력을 사용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전력이 없고요. 플러그를 반대로 꼽아도 문제없이 가전기기들이 다 작동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류 전력을 직류 전력으로 한번 바꿔줘야 배터리를 충전할 수가 있는데 완속 충전의 경우에는 집에서 예를 들어 플러그에 전원을 꼽으시면 교류 전력이 차로 들어가고요. 차에 있는 이제 온보드 차저라는 충전기에서 교류를 직류를 바꿔준 다음에 이제 충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방식은 그 차에 그다음에 집에서 보낼 수 있는 전력의 제한, 그다음에 차량에 있는 온보드 차저의 용량 제한 때문에 완속으로 천천히 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이제 그 완충까지는 하룻밤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꼽아놓고 다음날 아침이 돼야 완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가솔린차 타시면 주유소에 가서 뭐 한 1, 2분이면 다 기름을 다 넣으시잖아요. 이런 거 이제 급속 충전에 비유를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테슬라 슈퍼차저나 저기 현대자동차의 EPC나 이런 데서 충전하는 그림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용량 전원을 충전기에서 직류를 변환을 해서 차량으로 공급을 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완충까지 빠르면 한 10몇 분 이렇게 이제 충전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플러그 생기는 새도 좀 다릅니다. 이건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스마트폰과 되게 유사합니다. 애플만 사실 스마트폰에서 다른 커넥터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전기자동차에 있어서 테슬라만 다른 플러그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경우에는 독자적인 표준을 고수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미국과 유럽의 표준이 다르긴 하지만 DC 콤보라고 하는 그 완속과 급속에서 어느 정도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사하게 이제 생겼죠. 모양을 보시면 플러그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 차데모 일본 차들이 사용하던 규격이 있는데 이런 규격들은 점점 없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미래에는 아마 DC 콤보가 대다수 테슬라는 테슬라 이렇게 이제 플러그로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충전이 그러면 앞서서 보시다시피 지금 당장은 돈을 못 버는데 10년 뭐 이렇게 돼야 돈을 벌 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기술이 10년 동안 유지가 될 거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다음 장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르게 충전하는 기술들도 있습니다. 제일 이제 많이 시도가 됐던 게 배터리를 교환하는 방식이죠. 스마트폰도 사실 예전에 배터리를 교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배터리 교환은 10년 전부터 시도가 되었던 기술입니다. 10년 전에 이제 베터플레이스라는 미국의 이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이 7천억, 한 700밀리언, 7억 달러 정도 투자를 받아서 실제로 사업을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죠. 근데 이 기술을 보면 사실 배터리 교환하는데도 한 3분에서 빠르면 3분이라고 하지만 1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급속 충전이 제가 350km 정도 속도를 가진다면 10몇 분에 완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시간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은 건설하는데 충전기보다도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배터리도 보관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자동차 업체들이 이걸 선호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은 자동차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예쁘게 사용자한테 편리하게 만들까 하는데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배터리를 어떤 장소에
투박하게 네모나게 보관하기보다는 샤시 안에 넣으면 어떨까? 위치를 바꾸면 어떨까?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배터리를 한 곳에 고정시켜야만 사실 교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은 중국차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일부 스타트업들이 추진을 하고 있지만 넓게 쓰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일부 이제 택시나 상용차용으로 쓰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선 충전이 있죠. 무선 충전이 있지만 만약에 충전소에 가서 무선 충전을 한다. 그럼 그냥 충전기를 무선 충전기로 바꾸면 되는 문제고요.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도로에 충전기를 다 깔아서 운행 중에 충전을 하게 만들겠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뭐 기차길에 선로를 다 까는 거나 비슷하죠. 그러면 이제 투자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니치 그런 옵션을 제외하고는 전국적 전 세계적으로 깔리기는 사실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플러그에 꼽아서 충전할 거다. 특히 집에서 충전하려면 플러그에 꼽아서 충전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충전이 대세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결국 플러그를 이제 꼽아서 충전하는 이제 방식이 대부 주류가 될 거다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본다면은 완속, 뭐 급속, 그 다음에 이 주거 형태에 따라서 이제 기술적인 그런 적용이 달라지게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신산업이죠. 뭐 전기차 충전이라는 것도 지금 신산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밸류 체인이 지금 형성이 되는 단계에 있고, 또 기업들마다 각각의 밸류 체인에 참여하는 단계가 다르고, 또 주력 투자 혹은 주력 사업으로 이제 인식하는 단계들이 이제 다를 것 같은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럼 먼저 밸류 체인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충전소 밸류 체인이라고 하면 전기를 공급하는 부분, 그 다음에 충전기를 만들어서 설치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걸 운영하는 부분 이렇게 나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전력 공급은 다 아실 것 같고, 충전기 제조, 설치 및 유지 보수, 그 다음에 충전소에 실제로 투자를 하는 기업들, 그 다음에 충전소를 운영, 이모빌리티 이렇게 나눠놨는데 조금 구분이 안 되신다 그러면 충전소 운영이라고 하는 CPO와 이모빌리티가 구분이 안 될 텐데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택시 회사와 카카오 택시의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전소 운영 같은 부분은 택시 회사들이 실제로 택시를 보유하고 하루하루 운행하고 이런 거에 비유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모빌리티 서비스는 카카오 택시를 하시면 택시를 잡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충전기가 어디 있는지 정보 서비스를 해주고, 가서 직접 결제할 수도 있지만 이 모빌리티 서비스 업자를 통해서 앱을 통해서 간편 결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결제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모빌리티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밸류 체인은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요. 그럼 이 안에서 사업자들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냐, 다음 장을 보시면 제조만 하는 회사들도 일단 있고요. EV 박스나 저희 SK 시그넷이나 뭐 이런 회사들처럼 제조만 하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난 제조도 하지만 충전기 운영도 하고 싶어 이렇게 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거보다는 운영이야, 나는 운영에 중심을 두겠어 이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면요, 단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충전기 설치가 선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제조나 설치 쪽에 아마 산업이 먼저 성장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운영 부분이 이제 계속 전기를 팔아야 되고 10년, 20년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밸류는 뒤쪽에 운영 사업, 그 다음에 광고 이런 것들을 하는 부가 서비스 사업, 빅데이터 사업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례를 보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제조보다는 운영 쪽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충전 인프라 운영회사도 운영회사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 3개를 뽑아서 말씀을 드릴 건데, 맨 처음에 미국의 EV고라는 회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EV고 회사는 저희가 직관적으로 알기 쉬운 주유소 운영 모델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V고는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해서 충전소를 짓고요, 운영을 하고 고객에게 전기를 팝니다. 그래서 충전요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죠. 본인들이 충전기 제조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설치비를 내고 충전기 외부에서 사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전소 투자와 충전소 운영, 이모빌리티 이쪽 밸류 체인에 위치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 구성을 보시면 차징 레버뉴라고 되어 있는 전기를 파는 충전 매출이 전체 매출의 한 60%, 70%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업을 한번 알아보죠. 다음 기업으로는 차지포인트입니다. 차지포인트가 사실 미국 1위의 충전 사업자인데요. 차지포인트는 충전기 제조하고 설치도 하지만 운영도 합니다. 하지만 차지포인트는 투자를 하진 않아요. 내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 인프라를 다 까는 사업 모델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차지포인트는
만약에 고객이 내가 뭐 쇼핑몰이 있어요. 쇼핑몰이 있는데 내가 충전기를 설치하고 싶다라고 하면 차지포인트에 전화를 합니다. 충전기를 설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400만 원입니다라고 하면 내가 400만 원을 내고 설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차지포인트는 고객한테 얘기를 해요. 이 충전기 위에 내 소프트웨어가 올라가 있고요. 내 소프트웨어가 우리 본사에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하고 연동이 되어 있고요. 사용료를 내세요. 한 달에 몇만 원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그 고객은 그 맨 처음에 설치비를 내고 그 다음에 달마다 구독 수수료를 내는 거죠. 달마다 또는 연마다 또는 몇 년치를 한꺼번에 내기도 하지만 구독 수수료를 내는 거죠. 그리고 고객은 이제 충전소에 와서 충전을 해야 됩니다. 충전소에 와서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 요금은 그럼 누가 정하냐? 그러면 이 쇼핑몰 주인, 충전기를 가지고 있는 제가 정하는 거죠. 제가 공짜로 할 수도 있고 나는 100원으로 할 수도 있고 300원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충전을 고객을 위해서 하든 고객의 충전을 하고 내가 돈을 벌고 나는 설치비와 차지포인트에게 수수료를 내면 되는 사업 모델입니다. 그래서 차지포인트 입장에서 보면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어 원에 그 짙은 색으로 되어 있는 네모가 그 설치 매출인 거죠. 설치 매출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7년 동안 조금씩 구독 수수료를 받아서 나중에는 나의 고객이 정말 많아지면 이 구독 수수료를 돈을 벌 거야 라고 하는 사업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그러다 보니까 EV고랑 차지포인트는 충전기 구성이 다릅니다. EV고는 충전을 많이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급속 충전기를 설치를 했고요. 급속 충전기를 통해서 가능한 많은 고객에게 전기를 많이 팔아야 되겠다라는 모델로 가고 있고 이런 모델에서는 충전량이 낮으면 한마디로 고객이 많이 오지 않으면 돈을 잃게 됩니다. 반면에 한 5년 뒤에 10년 뒤에 고객이 정말 많이 오게 되면 이 모든 자산들이 EV고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충전기들이 지금은 다 돈을 까먹고 있지만 갑자기 돈을 많이 버는 좋은 자산으로 변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차지포인트 모델을 보시면 저는 전기를 얼마 파느냐 차지포인트 입장에서는 전기를 파는 양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도 고객만 많으면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차지포인트도 지금은 돈을 못 벌고 있기는 한데 설치를 최대한 늘리고 구독 수수료를 늘림으로써 안정적인 매출을 가져가겠다는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 세 번째 회사를 보시면 볼타라는 회사인데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 충전기에 대형 스크린이 붙어 있어요. 이 스크린 통해서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볼타 같은 회사는 쇼핑몰 주인이 결국에는 충전기를 설치를 할 텐데 충전기 매출 얼마 되지 않는다. 광고를 하고 고객을 유인하게 해서 충전기 입장에서는 광고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거고 쇼핑몰 입장에서는 고객이 오면 그게 돈이다. 이런 모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볼타 같은 경우에는 광고 매출이 전체의 한 70%를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굉장히 다양하고 재밌는 사업 모델이 개발되고 또 계속 이제 진화하고 이러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전에도 이제 투자 아카데미 수회차에 걸쳐서 전력 시장이나 신재생 에너지 자산에 대해서 보면서 전력 시장의 추가는 굉장히 많이 바뀌고 또 다양한 신사업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조명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전기차 충전 사업도 이제 전력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겠죠. 예, 맞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집, 차 이게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2대 자산 아닙니까? 2대 자산이고요. 그만큼 차가 쓰고 있는 에너지량이 어마어마하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사례인데요. 미국의 이제 그 전망을 보시면 왼쪽 아래를 보시면 미국의 전력 수요 증가의 상당수를 전기차가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그다음에 수요가 전력 수요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있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죠.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보면 캘리포니아가 아무래도 변화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를 더 심화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전기가 늘어나기만 하면 감당이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화 또는 BTM 솔라, 주택용 태양광입니다. 주택용 태양광을 통해서 에너지를 절감을 한다. 그래서 전체 전력 수요의 증가는 연 1% 수준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전기차가 저만큼 전기를 더 쓰는 것이고 이 전기차가 사용하는 전력과 그다음에 태양광이나 이런 데서 생산하는 전력이 매칭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송배전망이나 그다음에 건물에서 전력 그 인입량을 늘리는 변압기나 이런 거에 대한 투자 수요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력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만큼에 해당되는 또 투자가 또 있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충전 사업 이 자체뿐만이 아니라 또 연관 사업 기회도 굉장히 많죠.
예, 연관 산업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장을 보시면요. 예. 미국의 가구에서 평균적으로 1년에 쓰는 전력량이 연간 한 8,000kW에서 한 14,000kW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전기차를 탄다고 하면 1년에 한 2만 킬로를 탄다라고 하면 전기차가 소모해야 되는 전력이 4,000kW가 넘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차가 한 대가 아니라 거의 인당 한 대라는 거죠. 그래서 가구당 뭐 2대, 3대, 4대 이렇게 차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전기 사용량이 가구당 쉽게 2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 왼쪽 아래 그래프이죠. 전기차를 한 대만 굴린다고 하더라도 한 50%까지 전기 사용량이 올라갈 수가 있고요. 2대, 3대면 진짜 전기 사용량이 몇 배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 요금을 나는 원래는 한 20만 원 내고 있었는데 전기차를 샀더니 기름값을 안 내는 대신에 전기세가 40만 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기요금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소매용 전기요금이 굉장히 비쌉니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뭐 200원, 300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킬로와트당.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붕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이걸 뭐 10%, 20% 아낄 수 있다라는 업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제 전기세에 대한 민감도가 올라가고 주택용 태양광의 수요도 올라갈 수가 있다. 오른쪽에 보시면 루프탑에 태양광을 하는 거나 아니면 이 태양광 전력을 저장해서 쓰는 가정용 ESS 테슬라나 오른쪽에 이제 하나 큐홈코어 제품을 제가 사진을 넣어놨는데요. 이러한 제품들이나 기술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차가 늘어나면 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량이 한 50kg, 60kWh 이상이거든요. 큰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 100kWh도 들어가고요. 이게 사실 앞서서 보여드렸던 가정용 ESS에 들어가는 배터리량이 한 10kWh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굉장히 이제 물론 이제 발전용 ESS에 비하면 적은 양이지만 굉장히 많은 양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차들을 모아서 충전기에 연결되어 있다면 이 전력들을 활용해서 거꾸로 전력 시장에 참여해서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V2G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Vehicle to Grid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이제 미래 사업 모델에 대해서도 많은 시도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차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주택용 태양광, 그 다음에 건물에 있는 루프탑 태양광, 그 다음에 여러 에너지 스토리지 이런 걸 모아서 하나의 큰 발전소처럼 움직이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가상발전소, 버추얼 파워플랜트 VPP라는 것들도 지금 많이 이제 시도가 되고 실제로 매출도 일으키고 있고 이렇습니다. 아직은 시범 단계지만 이러한 것들로 이제 사업이 확장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최근에 많이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전기차 관련한 핵심 사업이죠. 충전 사업, 충전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하는 핵심 요인이 이게 이용률, 그러니까 충전 시간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는 이제 급속, 그 다음에 완소 이런 부분들이 또 이 주거 환경과 관련돼서 어떻게 또 이제 분포가 될 수 있는지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신사업에 해당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사업 모델, 그 다음에 다양한 밸류 체인의 확장과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시장 더 커지는 거를 아마 따라가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또 시장 계속적으로 변화가 있는 대로 그걸 또 추적해가지고 또 한번 업데이트를 한번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황정원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